통지서. 만약 당신에게 갑자기 300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돈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30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연자는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켜진 희미한 초인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우편함 앞에 서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어제부터 기다려온 편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국민주택도시공사. 제목은 도시개발보상금 산정 통지서였습니다. 이 편지 안에 그녀의 운명을 바꿀 숫자가 들어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숫자들. 토지 보상금 260억 원. 건물 보상금 40억 원. 총 300억 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기쁨이 먼저 올 줄 알았는데 이상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행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네. 돈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박연자는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300억. 맞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돈 때문에 자신의 세 아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쪽에서 낡은 한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도 아니고 특별한 날 입는 화려한 한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한복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옷을 골랐을까요? 박연자에게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먼저 자신이 가난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날 밤 박연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어 3가지 원칙을 적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둘째, 숫자를 바로 말하지 않는다. 셋째, 진심을 먼저 확인한다. 이 3가지 원칙이 앞으로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남의 집. 며칠 후 박연자는 첫 번째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장남 윤민수였습니다. 그는 동부권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35층 고층 아파트,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연자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택시를 탔겠지만 이날은 일부러 지하철을 선택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의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3502호 윤민수 집에 가려고 합니다. 어머님이라고 전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3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502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 차림. 놀람이 먼저 스쳤고 반가움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거실은 넓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통유리창. 하지만 차가운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의사가 수술을 권하시더구나. 윤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심장 쪽이야. 비용이 5천만 원 든대. 윤민수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택시비라도. 종이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박연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널 탓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계산에 기울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다.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장남 계산이 먼저, 마음은 나중. 차남의 분식집. 이틀 후 박연자는 차남 윤창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와 떡볶이 국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창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박연자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떡볶이 하나만 줄래? 윤창수는 직접 떡볶이를 끓여주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창수가 만든 게 최고야. 박연자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윽고 박연자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창수야,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 윤창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은 큰 돈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매달 조금씩 떼어낼게요. 시간은 걸려도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돈은 크지 않았지만 말 속엔 계획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차남 진심이 먼저, 계산은 나중. 삼남의 집. 일주일 후 박연자는 셋째 아들 윤경수를 찾아갔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윤경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방 안은 좁았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미납 고지서들이 보였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비용이 5천만 원 든대. 윤경수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그는 송금 앱을 켰습니다. 첫 번째 시도 잔액 부족. 두 번째 시도 한도 초과. 세 번째 시도 끝에 소액이 송금되었습니다. 윤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이것밖에. 박연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수야,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셋째 마음은 크지만 능력은 부족. 친척과 이웃. 300억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형님, 우리 딸 결혼 자금 좀 도와주세요. 고모 사업 자금이 급해요. 꼭 갚을게요. 이웃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지. 5천만 원만 빌려줘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가 조금만이라고 했지만
그 합은 300억을 넘었습니다. 박연자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원칙을 다시 적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숫자를 바로 말하지 않는다. 진심을 먼저 확인한다. 브로커. 한 달 후 브로커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세금 전략부터 투자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연 15% 수익을 보장합니다. 서류는 앞부분만 화려했고 뒷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단의 경우. 다만 시에는. 박연자는 물었습니다. 이 조항은 무슨 뜻이죠? 브로커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소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르신, 이런 기회는 오늘까지만. 박연자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그녀의 방패였습니다. 문서의 3글자. 박연자는 집으로 돌아와 브로커들이 준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작은 글씨들을 살폈습니다. 앞부분은 좋은 조건으로 가득했지만 뒷부분의 각주에는 모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 15% 수익 보장, 단 시장 상황 변동 시 예외. 세금 30% 전략, 단 관련 법령 개정 시 불가. 원금 100% 보장, 단 불가항력 발생 시 면책. 좋은 조건은 모두 단서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조건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연자는 전화를 걸어 질문했습니다. 시장 상황 변동이란 구체적으로 뭔가요? 불가항력은 누가 판단하나요? 관련 법령 개정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브로커들은 처음엔 사소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답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연자는 깨달았습니다. 질문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 시간 벌기. 브로커들을 물리친 후 박연자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첫째, 임시 예치. 300억을 여러 은행 계좌에 나눠 넣었습니다. 계좌당 1억 원 이하로 쪼개 예금자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둘째, 기록. 누가 언제 얼마를 요청했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전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셋째, 전문가 상담. 브로커가 아닌 자신이 직접 찾은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공통적이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에게도 큰 돈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박연자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돈은 흐름이다. 고이면 썩는다. 그러나 너무 빨리 흘려도 위험하다. 새 아들의 재만남. 2달 뒤 박연자는 새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한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은 끝났고 이제 대화할 차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새 아들이 동시에 시선을 모았습니다. 지난번 엄마가 수술 얘기했었지? 사실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 아들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니?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시험해 본 거야.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박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큰 돈을 받게 됐어. 300억 원이야. 새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이니? 윤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난 계산이 먼저 떠올라.
미안해. 창수야. 가장 먼저 도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윤창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경수야.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나눠야 할 이유가 있을까? 윤경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하고 싶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해요. 각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선택의 날. 그날 밤 박연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침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벽을 향하던 침대를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침 햇빛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관리당할 것인가 살아볼 것인가. 나는 살아볼 쪽을 선택한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급히 나누지 않기로. 대신 시간을 두고 의미 있게 쓰기로. 첫째, 건강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둘째,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넷째,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결론과 분배. 6개월 후 박연자는 공책을 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적었습니다. 장남 윤민수에게는 책임의 증거. 큰 돈이 아니라 매달 일정액 지원. 사용 내역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차남 윤창수에게는 운영의 숨통. 분식집 확장 자금을 지원하되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윤경수에게는 작은 금액과 확실한 기한. 교육비를 지원해 실력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햇빛과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인보다 먼저 산. 에필로그. 1년이 흘렀습니다. 박연자는 매일 아침 햇빛을 맞으며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3가지 원칙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둘째, 숫자를 바로 쓰지 않는다. 셋째, 진심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수단이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랍 속에는 여전히 보류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위해 시간을 쓰겠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매달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차남은 분식집을 확장했습니다. 셋째는 공부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박연자는 새로운 취미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담아내며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향해 시작된 여정이 돈에서 멀어지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서명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햇빛이 드는 방향으로.